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장이 중요할 때 조금 반등을 해주면서 3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되길 바라며 오늘은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오늘의 공부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 치료제 허가. 두 번째, 삼성전자 이제는 웃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은 한국의 숨통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안타깝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 진짜 싼데 그런데 싸다고 바로 오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떠한 뉴스가 나오면 오를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장이 좋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의 경제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유럽 EC 최종 판매허가 획득. 자, 얼마 전에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다,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보통 그게 한두 달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하지만 정말 빨리 나왔네요. 셀트리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레키로나의 유럽 내 30개국 최종 판매 허가를 지난 10일 획득했다고 15일 공시를 했습니다. 사용 대상은 코로나19가 확진된 성인 환자로 보조적인 산소 공급이 필요하지 않고 중증으로 이완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회사 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최소한 1, 2년은 많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기존 환자의 증세가 중증 및 사망으로 악화되는 비율을 낮춰 코로나19 국면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한 4%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리스는 그걸 딱 보고 야, 이 뉴스에도 이거밖에 안 오르나? 진짜 셀트리온 그렇게 힘든가?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직까지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보자면은 25만원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와서 현재 10% 상승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정말 상황이 좋지 않은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 이번 기회에 조금 반등의 에너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류세 인하 넷째 날 서울 휘발유 얼마가 떨어졌나 봤더니 111원이나 떨어졌다고 하네요. 자, 기분들이 바로 피부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기릿은 주말에 주유소를 지나가는데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싸지긴 싸졌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바로 체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행된 넷째 날인 15일 서울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이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지난달 2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류세 인하 효과가 이어지며 주간 평균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리터당 평균 휘발유가 77원이나 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매우 큰 지장을 준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안정돼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 165개국 인기게임 1위를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출시를 했죠. 크래프톤은 지난 11일 출시한 펍지 스튜디오의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가 한국, 미국, 독일,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165개 국가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자,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배틀로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싸우는 그러한 게임인데요. 출시 이틀 만에 내려받기 1천만 건, 4일 만에 2천만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게임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인구의 반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이 게임을 다운받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이 게임은 아직까지 출시 초기이긴 하지만 한국, 인도, 일본, 중동 등 각국의 인플루언서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게임 업계에서는 인플루언서가 얼마나 많이 이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는가, 이게 바로 게임의 흥행과 인기를 가늠하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만큼 예전과는 달리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딱 봤을 때는 야, 이 정도면 나이스하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크래프톤이 쭉쭉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증시가 좋으니까 이제 슬슬 야, 삼성전자도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늘 또 나쁘지 않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옆집에 있는 하이닉스를 보면은 살짝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픽을 받으며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그만큼 올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딱 봤을 때 못난이 삼성전자
과연 언제 이쁜이가 될지 한번 뉴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빅스텝에 지친 삼전개미 웃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미국에서 신규 파운드리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450만 삼전개미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 반등을 위한 조건으로 일단 첫 번째 파운드리 사업 호재를 꼽았던 만큼 이 부회장의 투자 계획 발표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고 하네요. 자, 최근 삼성전자는 현재 7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7만전자를 겨우겨우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겠죠. 답답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아래를 보시면 조금 작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를 볼 수 있는데 올해 초에는 종가 기준 91,000원까지 갔다가 하지만 1년 내내 조정을 받으며 어느덧 7만원까지 2만원이나 내려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는 삼성전자가 그만큼 좋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는 갈수록 늘어나서 작년 6월에는 145만 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무려 454만 분이나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1년 새에 3배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누가 팔았을까요? 외국인 기관들이 많이 팔았다는 소리가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는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의 매수 매도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어쩔 수 없이 주가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매도를 했을까요? 지금 지나서 보면 결국 실적이 꺾일 것이다,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나오며 매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인데요. 올해 3분기까지는 15조 원으로 매우 나이스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7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주리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주가는 빠져?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마도 이제 기리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빠진 이유는 지금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4분기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 실적을 보고 그때가 안 좋을 거니까 미리 빠진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실적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앞당겨서 반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소린데, 그래서 오른쪽에 이 자료를 보니까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에는 지금 현재는 15조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12조 원, 11조 원까지 떨어지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야, 이제 삼성전자 답이 없네, 이제 더 떨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과 그러한 전망을 보자면은 지금은 이제 주식을 팔 때가 아니라 매수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많은 기리분들이 눈치를 채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방금 전에 봤던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보자면은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는 11조 원까지 떨어지며 매우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데, 하지만 주가는 이미 그때를 반영하며 다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플러스 3분기부터는 14조 원, 그리고 4분기, 내년 4분기는 16조 원으로 다시 점프업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 봤던 그 이야기를 대입을 해보자면은 뭐야, 내년 1, 2분기에 실적이 빠지니까 주가가 빠졌고, 그런데 내년 3, 4분기에는 실적이 오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주가는 실적을 6개월 앞당겨서 반영하니까 야, 지금부터는 이제 슬슬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 이러한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많이 내리면서 개미들이 처음에는 정말 많이 매수를 했지만 이번 달 11월이죠. 그때부터는 오히려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10거래일간 개인은 삼성전자 보통주 2,594원을 순매도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내리니까 지치고 지쳐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빠져나간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야, 그때가 결국 저점이었네, 이러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꽤나 높다는 거 기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 많은 증권사들은 내년 3분기부터는 실적을 회복할 거니까 그 6개월 전인 겨울부터는 이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딱 한 가지 의문점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질문할 수 있는데요. 한이길이 그런데 이거 실적을 100% 맞추기는 조금 힘들잖아. 만약에 내년 3분기에 실적 반등을 안 하면 어떡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등을 하지 않고 내후년에 반등을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일단 지금 주가는 내년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은 걸 전부 다 반영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3, 4분기에 조금 안 좋아서 반등의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후년 1분기 늦어도 그때까지는 실적이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결국 주가는 실적을 6개월 앞서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반등을 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반등의 폭은 그렇게 작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릿은 삼성전자 올인 이런 전략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의 포트폴리오의 한 축을 담당하며 늦어도 내년 6월까지 조금은 기다려볼 만한 그러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현재 예측하고 있는 그 실적이 진짜 반등을 하는가 그런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확해질 테니까 매달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 부분은 저 기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조금 길게 말했는데요. 정말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내년 1, 2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현재까지 많이 빠졌고요. 그런데 빠르면은 실적이 3분기부터 반등을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작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주가는 6개월 앞서서 움직이니까 지금 이렇게 모두가 비관적으로 그리고 특히 내년 1분기, 내년 2분기에 실적이 매우 안 좋을 텐데요.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오를 만한 타임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러한 반등의 신호탄은 꼭 하나씩 필요합니다. 호재 뉴스가 필요하다는 소리겠죠. 그 호재 뉴스가 뭔가 봤더니 추락하는 삼성전자를 구할 동아줄로는 결국 파운드리 신규 사업이 꼽힌다고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번 미국 방문 때 약 20조 원 규모의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밝힐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68,300원을 찍고 그때부터는 슬금슬금 바닥을 다지려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조금 고개를 들며 60일선을 노리려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이 삼성전자 이번에는 반등을 조금 해줄지 120일선까지 완벽하게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기리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인들이 산다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올해 초에 올라갔던 거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이 엄청난 매수세로 한 번에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대형주 특성상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LG노텍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부터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기업인데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진짜 지지부진하게 그냥 바닥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재미없는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일 동안 LG노텍은 하루에 5%씩 쭉쭉쭉 올라가며 어느 순간 봤더니 야 뭐야 3일 지났는데 뭔 20%가 올라 이러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분들이 LG노텍 야 이거 좋은 종목이지 이러한 확신을 해도 그 전부터 20만원 초반대의 가격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주식을 쉽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눈앞에 20만 이노텍이 아른아른한데 25만 6천원짜리를 쉽게 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주식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인내의 시간은 쓸 수 있겠지만 하지만 그 열매는 그만큼 또 매우 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내가 내년까지 버티고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한번 시간 내서 확신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 뉴스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다음 뉴스부터는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중국 전문가 한 목소리로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최우선 의제일 것. 중국 전문가들이 오늘 16일 미국 시간 15일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가장 유용한 지렛대 중 하나인 대만 카드를 계속 사용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대만 문제 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신냉전 반대, 관세 문제, 그리고 남중국해 등 지역 안정과 양국 관계 중요 현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별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아빠는 넷플릭스, 엄마는 티빙, 애들은 디플. 구독료 때문에 허리가 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영화관 아빠는 왓챠를 보고요. 그리고 엄마는 우리나라 드라마 봐야 되니까 웨이브나 티빙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미국 드라마 보기 때문에 넷플릭스 봐야 되고요. 내 동생은 애니메이션을 봐야 되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리세 주식 노트를 봐야 되니까 유튜브 프리미엄도 필요하고요. 스포츠 중계 위주의 스포티비까지 보자면은 한 집당 구독료가 월 7에서 8만원이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맨날 보는 것도 아니고 저녁이나 주말에 가끔 보는데 야 이걸 돈을 내야 되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보자니 야 이것도 너무 아쉬운데 이러한 생각도 동시에 한다고 합니다. 자,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OTT 애플TV와 디즈니 플러스가 이달 초에 각각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OTT 선택권도 많이 넓어졌지만 그러나 구독료 지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애플TV는 6,500원, 디즈니 플러스는 9,900원, 넷플릭스는 14,500원, 웨이브 티빙은 13,900원, 왓챠 12,900원 이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개당 만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조금 부담되다 보니까 OTT 구독 공유 서비스도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방식은 정말 심플하죠. 여러 명이 파티를 짜서 같이 계정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 구독료도 n분의 1로 나누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된 이후에는 링키드, 피클 플러스, 버츠 등 이러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계정을 같이 공유합시다 이러한 글이 많이 올라온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혼자 내기 조금 아깝다 이러한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주변에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친구들, 가족 이렇게 같이 결합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뉴스죠. 현대기아차 마그네슘 재고 1.5개월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만약에 감산을 한다면은 자동차 산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중국의 광물과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전 세계에서 차이나 리스크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은 아니지만 지리적으로 인접한 까닭에 물류비가 적게 드는 중국에서 값싼 부품을 생산해 조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리고 플러스 히토류 등 핵심 광물까지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실제 중국이 수출 통관을 막는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한다면 대체가 어려운 광물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요소수도 완전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요소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있는데 제2의 요소수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마그네슘이 바로 꼽힌다고 합니다. 14일 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기아가 보유한 마그네슘 재고는 1.5개월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통상 재고를 1에서 2개월 정도만 보유를 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재고 1.5개월은 평균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마그네슘을 중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만약에 한 달 반만 통관을 막아도 자동차 산업 자체가 멈출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도 지난 8일 반도체 부족에 신음하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이제 다음으로는 반도체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마그네슘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래차 부분도 차이나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친환경차 시장이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다수의 전기차 핵심 원자재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언제든 중국발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히토류라고 하는데요. 히토류는 말 그대로 희귀한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 짜증나게도 이 히토류는 중국에서 정말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히토류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게 무려 62%나 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플러스 배터리 원자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거는 뭐 다행이라고 될까요? 히토리와 다르게 중국의 생산량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중국 정부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등지의 주요 광산에 대한 지분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QY 리서치에 따르면 배터리 양극재의 중간 제품인 전구체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5.8%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어쩔 수 없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조금만 바람을 일으켜도 우리는 감기가 걸린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를 한 가지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촌 F&B 분기 최고 실적 달성, 저평가 매력 부각. 유진투자증권은 15일 교촌 F&B에 대해서 수익성 개선 성공으로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주가는 경쟁사들 대비 저평가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26,000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촌 F&B는 3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 1,300억을 기록하며 영업이익은 15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15% 증가를 하며 분기 최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교촌 F&B는 현재 주가가 신통치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의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4분기의 실적 전망도 밝다고 하네요. 그리고 4분기에 주목할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별화된 수제 맥주 개발과 함께 기존 가맹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며 그리고 두 번째 해외 진출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10월달에 두바이 지역 오픈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내 3호점 오픈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 100호점 오픈이 목표라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현재 주가는 2021년 예상 실적 기준 펄을 봤더니 12.3배인데 국내 유사 및 동종업체인 동원 F&B 풀무원, 푸드나무 이런 애들은 평균 퍼가 28배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저평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촌 F&B의 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현재 아무도 신경을 안 쓰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러한 차트인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교촌 F&B 한국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해외 진출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면 갈수록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고 그리고 플러스 갈수록 저평가 매력이 더욱더 부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업을 한번 공부해보고 이거 진짜 저평가네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주가가 오르는 거는 결국 다른 투자자들이 이 기업 너무 좋다 이러한 생각이 나와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촌 F&B 위 리포트만 봤을 때는 현재 저평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사람들이 쳐다볼 만한 그러한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떠한 이벤트가 나와야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기릿이 지금 봤을 때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두바이 진출이 정말 잘 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년에는 또 올림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조금 수혜주 느낌으로 이렇게 뉴스가 나올까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이거 말고 기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은 교촌 F&B랑 아니면은 그러한 프랜차이즈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있다면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그리고 모레도 장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